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영경반 주역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심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제 31강이고 네, 그렇습니다.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네. 산택손 네. 그리고 풍래익이죠. 네. 풍래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하겠는데 먼저 산택손과 풍래익을 설명해 주시죠. 산택손은 문자 그대로 산 아래 택, 네, 연못이 있다 그런 네. 것이고, 그 다음에 풍래는 바람과 뇌성이 네. 뭐 이익을 갖고 온다 이런 뜻인가요? 한번 뭐 해가 하여튼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이냐. 그렇죠. 무엇이 손해냐. 손익을 좀 늘 따지면서 산택손과 풍래익을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산택손은 지금 산에서 호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산은 주로 남성을 남자를 말하고 뜻하죠. 그다음에 호수는 여성을 뜻하니까 뜻하죠. 산이 위에 있고 호수가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남성이 여성을 약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또 근데 여성을 의미하는 거는 하나 독재자가 여성을 여성은 백성이고 약하니까. 남성 약한 강한 거는 독재자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폭정을 의미하는 손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산택손은 예. 가부장제 같은 그렇죠. 그 예. 봉건주의적 나쁜 예. 관행과 예. 또 요즘에 독재자가 예. 백성을 쉽게 억압하고 흔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예. 그런 취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손은 그런 독재주의, 이건 민주주의인데 네. 왜 그렇게 하나만 괴의 모양을 이렇게 괴 모양을 보시면 괴 모양을 보시면 이게 산택손인데 여기에 위에 강한 것이 밑에 있어야 될 밑에 있는 것을 뺏어 가지고 위로 올려놨다 이거죠. 밑에 거 여기 백성 것을 뺏어다가 위로 올려주는 거, 이거는 손이다. 나쁜 거다. 손해다. 그래서 이게 강한 것이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손인데, 그럼 풍래익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거꾸로 되잖아요. 산택손을 뒤집으면. 예. 이거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 왕이 있는 것을 밑으로 맨 아래로 내려주느냐, 위에 것을 밑으로 내려주느냐, 아니면 아래 것을 위로 올려주느냐. 그 차이에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민주주의고 이기고 그러는데, 왜 손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손해인 것은 그거는 그런 억압과 착취의 제도는 모두에게 왕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걸 독재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익이 되면 민주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손익이 뭐 상대적인 거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나라가 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나쁜 나라가 되면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손익을 풀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산택손은 독재주의를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가부장제를 상징하고, 예. 풍래익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 쉽게 말하자면 부부간에 대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그렇습니다. 화합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산택손의 첫 번째 구절부터 제가 읽고 우리 평산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유부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손은 덜어냅니다. 진실로 진실한 성이 나오면 행복하고 허물이 없다. 정직하게 길을 가게 되니 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산택손에 아까 손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성인도 나오고 뭐 이롭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산택손, 풍래익, 산택손은 아이들의 세계고 풍래익은 어른들의 세계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네. 산택손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군주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독재주의를 말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런데 또 풍래익은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러는데, 이걸 또
또 다른 의미로 좀 달리 보게 되면 이게 철학적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나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도를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 그렇죠. 도는 자꾸 더해 나가야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줄여 나가야 되고 증도 손생 그런 의미로 또 산택손과 풍래익을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그렇게 도를 깨친 사람 또는 네. 그런 살신 성인이 된 그런 어른은 자기를 바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성인과 반대로 독재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독재로 어지러운 정치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면 어진 깬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모든 백성들도 또 깨달아야 되자. 깨달아서 네. 모두가 다 정직한 사람이 되면 그 나라가 좋아진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택손이 독재주의를 상징하면 이 독재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성인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성인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직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그 독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방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세아리라 산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모두가 다 깨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냐. 근데 그 진리를 깬 사람이 너나 나나 없이 깨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증도 손생이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유부 그다음에 가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진실과 그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진실 유부라고 하는 것 유부라고 하는 진실을 붙잡아야 된다. 가장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예, 가정 항상 이렇게 계속 굳건하게 노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깨닫기까지 계속 선생님을 붙들고 노력해야 된다. 이 깨닫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독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네. 방법을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읽고 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갈지용 이괴 가용향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그릇이면 제사가 충분하다. 이게 또 자꾸 좀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왔죠. 돌발적인 제사 얘기가 나왔어요. 제사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러면 모두가 다 깬 사람이 되자는 게 노력이 제사가 그렇죠. 아니냐. 제사를 지내서 결국은 어떤 절대자의 뜻을 찾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진실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체 국민의 뜻을 안다든지 이런 그런 과정이 결국은 제사라고 할 텐데, 그런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사의 궁극적인 의미가 그런 거죠. 옛날으로 말하면 신의 뜻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여기서 이괴 대그릇에 두 그릇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로 말하면 마음과 정성이 제사는 마음과 정성을 제일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 그거의 제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 풀이에 따르면 이괴라는 건 제사 지낼 때 무슨 뭐 호화로운 치장이나 음식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이 달려 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진리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손화익상, 기도상행, 손이유부, 원길무구, 가정, 이유유왕. 이걸 합쳐서 이 앞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좀 더 설명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단왈, 손은 아래를 줄여서 위로 더하는 것이다. 그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욕심은 줄이고 진실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 행복하게 되고 허물이 없어진다. 정신은 깨야 하고 정진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깨닫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정신을 자꾸 늘려가야 가는 것이 그 진리를 깨닫는 요령인데 그걸 중용해서 유정유일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유정유일 진리를 깨닫는 그 방법이 뭔가 유정유일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자꾸 일깨우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노력 정진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니까 공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15에 지우학이고 30에 입이고 40에 부록이고 50에 지천명이고 60에 이순이고 70에 종심소육 불구까지 계속 10년마다 이렇게 10년씩 자꾸 변화시켜 가면서 정진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그 길을 여기서는 지금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은 끝없이 올라가는 길이지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도의 길은 정신이 깨어야 되고 예. 끝없이 지속되는 정진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 인류들이 원하는 대로 단방약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유교에서는 특히 사람 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지. 뭐 다 됐다 그런 단계라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성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정진하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이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갈지용 이괴 가용향 위계응 유시, 손강, 이규, 유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찌할 것인가. 두 그릇이면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하면 두 그릇이 응하는 것도 때가 있고 강한 것을 덜어서 유한 것으로 보태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이다. 타이밍, 때를 강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좀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는 두 그릇이 서로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두 그릇을 아까 진리를 깨닫는데 학생은 선생님을 붙들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과 학생을 또 두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이 응해서 서로 통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간인데 유교에서는 늘 추나추동 달리 말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때에 맞춰 가다 보면 그 때에 알맞게 선생님이 그때 알맞게 학생을 가르쳐 주어서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선생님의 희생으로 학생이 자꾸 잘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 네, 다음 구절도 이제 때에 관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익 영허 여시해행. 쉽게 설명하면 줄이고 늘리고 채우고 비우는 것은 다 때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익영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손은 봄이고 익은 여름이고 영은 가을이고 허는 겨울이다 이렇게 순화순으로 맞췄는데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무화가 되는 때고 가을은 이렇게 꽉 차 있는 진실의 때고 여름은 자꾸 부성하게 번성하는 때고 봄은 이게 눈을 뜨는 때게 싹이 트는 때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네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커가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유교에서는 지금 인의예지라는 말로 인의예지 인의예지를 이렇게 때마다 때마다 의의를 인의예지를 그때 맞춰서 사람을 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성인이 되자는 것, 사람이 되자는 것, 사람이 되는데 그 때에 맞춰서 가다 보면 사람이 된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그 때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 또 유교라고 하겠죠. 이게 때를 놓치게 되면, 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참 그게
허상이 되기 쉽죠. 그렇죠. 예, 타이밍이 예. 중요해요. 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예. 이르면 예. 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때 맞추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때야 어긋나면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손자병법에서도 예. 도천지 장법, 예. 하늘의 도, 명분도 중요하지만 도천지할 때 예. 천시, 예.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타이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집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산하유택, 손, 군자의 징분, 진력. 쉽게 설명하면 상활, 산하에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라는 독재 정치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아 화를 막고 욕심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독재자가 되나? 이 독재자가 정말 철이 들면 아니면은 진리를 알면 독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피하려면 징분, 맞습니다. 진력, 분노, 화내는 것, 그다음에 욕심 부리는 것, 이 두 가지 권세욕과 물욕 그것을 물리치는 것만이 내가 그렇죠. 독재자가 안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군자는 늘 욕심과 권세욕과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독재자들은 물욕에 빠지고 네. 권력력에 빠져가지고 네. 종말이 비참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택 손을 마치고 네. 민주주의의 상징인 풍래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풍래익은 어떻게 보면 맏딸과 맏딸풍과 네. 맏아들 뇌로서 네. 어른이고 철든 사람인데 맏딸 맏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철든 사람이라 그러면 항상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아랫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 왕이라면 그런 철인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에게 늘 베풀어주는 그런 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서로 살아가면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익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권시대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면 왕과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예.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풍래익을 한 구절씩 읽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익, 이유유왕, 이섭대천. 쉽게 설명하면 익은 민주정치다. 가는 바가 있어서 이롭다. 큰 강물을 건너가니 이롭다. 다음입니다. 단활, 익, 손상, 익하, 민열무강, 자상, 하하, 기도, 대광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활, 익은 위를 덜어서 아래로 보태니 백성들이 기뻐한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 그 도가 크게 빛난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주의 이걸 민주주의라고 보고 그거는 네. 가는 바가 잘 계속 발전한다. 그래 왜 그런가 그러면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민주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늘 말한 대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이렇게 늘 백성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 for the people 하는 거죠. 예. 항상 위에서 햇빛이 만물을 비춰서 만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위에서 내려주는 그 햇빛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상이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되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냐. 민열무강,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무강, 끝이 없이 기뻐한다. 그런 그렇죠. 표현이 있죠. 끝이 없이, 예. 끝이 없이 기뻐한다. 예. 네, 계속 민주주의의 장점이 이어집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유유왕, 중정유경. 쉽게 설명하면 가는 바가 있어서 이롭다 함은 중정이 되어 경사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발전하려면 그 지도자가 항상 중정을 지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중정유경 그 말이 이제 중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비유하자면 사람이 산에 갈 때 맨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딱 치우치지 않게
바로 잡았다 그 말인데 우리 독좌 대웅봉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네. 딱 산에 산 정상에 가서 딱 올라서서 그다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독좌 대웅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징하는 건 뭔가 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고 또 모든 일을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하는 것은 전체를 사랑하는 중이고 정하는 것은 항상 정직한 그런 지혜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사회를 정의롭게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게 중정유경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 이어집니다. 이섭 대천 목도 내행입니다. 쉽게 설명한 큰 강을 건너감이 이롭다. 배를 타면 마침내 건너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요. 또 새로운 말이 목도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목도 내행. 목도를 나무목에다가 길도자를 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건너가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 목적지는 지금 중정이라는 복지국가 이상세계죠. 민주국가에. 네. 그런데 그 가는데 장애물이 강이 있다. 그 강을 건너가려면 어떤 뭐가 필요한데 목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금 목도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 과학시대죠. 요즘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사랑이라 그러면 과학은 하나의 지혜라 해가지고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데 역시 또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중심을 잡는 것은 종교고 그게 그 수단으로 쓰는 것은 과학이고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목도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또 다음 구절 이어집니다. 익 동이손 일진무강. 쉽게 설명하면 민주정치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게 섬긴다. 그래서 날마다 발전하여 나아감에 끝이 없다. 이어집니다. 천시시생 기익무방. 쉽게 설명하면 하늘은 베풀고 땅은 생육하니 그 풍성함이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이 모두가 다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면서 그다음에 손 활동하면서 늘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하다는 게 남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고 또 남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랑이고 이거 동이손 그렇게 살 때 우리 사회가 자꾸 일진무강 날마다 발전하게 하게 않나. 그러니까 개인도 발전하는 거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고 사회도 발전하는 거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야 우리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기쁨 그런 기쁨의 세상이 되려면 하늘에서 이렇게 햇빛을 비추고 땅에서는 만물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런 사랑이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그 이득이 끝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진무강이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일신 오일신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서 결국은 우리 자연처럼 하늘에 대해 땅에서는 생물을 자꾸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사랑과 지혜의 풍성함이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또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범익지도 여시해행 무릇 이 길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언제나 때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그 길도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발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아까 개인으로 말하면 거의 때에 추나추동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민주주의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또 for the people. 예. 결국은 이것도 때에 맞춰서 민권이 필요할 때 민권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가 필요할 때 민주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민생이나 복지가 필요할 때 민생을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그것도 그때 때에 맞춰서 우리가 복지가 필요할 때 그럼 뭐 민권을 얘기하면 그것도 좀 때에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래 이것 역시 때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여시 해행을 그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네, 풍래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풍래익 군자의 견선즉천 유과즉계. 쉽게 설명하면 상활 바람과 우레가 이기다, 이것을 본받아서 군자는 선을 보면 옮겨가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람과 우레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 늘 움직이는 거니까 선이다 그러면 얼른 바람처럼 달려서 움직여 가는 거고, 우레다 그러면 잘못됐어 그러면 얼른 경계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풍래를 이걸 보면서 그래서 군자가 깬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견선즉천 유과즉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항상 현실을 고쳐서 이상으로 가는데, 그 길은 좋은 것은 빨리 실천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얼른 고치고 그런 태도가, 깨어있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도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절묘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 역시, 특히 MZ 세대들 역시 산택손에서는 가부장제적인 가정운영, 그리고 독재주의적인 국가운영은 결국 손해의 길,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풍래익처럼 서로 깨어 있어야 되고, 끝없이 정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랑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잡을 때 독재주의가 쇠록하고 민주주의가 풍래익처럼 승승장구하고, 결국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인류가 원하는 민주 평화의 사회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민주시민이라는 것도 현실을 고쳐서 계속 이상을 만들어 가야지. 정진이 기본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단박약, 일확천금 절대 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주역교실 시간, 오늘은 그 31강 산택손과 풍래익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32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